우리는 어떤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공자와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. 공자. 한 180년 정도 차이 나요.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난 지 180년 뒤에 맹자가 태어납니다. 그래서 이 공자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? 큰 대자의 성인성자. 대성이라고 부릅니다. 대성. 우리말은 뭐예요? 위대한 성인이다. 그 맹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? 위대한 성인의 버금간다. 그래서 그 버금간다는 뜻으로 아성이라고 부릅니다. 아성. 어서 들어보지 않았어요? 뭐뭐의 아성이다? 아라는 게 세컨드,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위대한 공자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성이다 해서 아성이라고 부릅니다. 우리는 2등을 보통 아성이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이 유교의 흐름이 공자, 그리고 맹자, 자사자, 그 다음에 공자, 증자, 자사자, 맹자 이렇게 흘러내려와요. 그래서 맹자를 공자의 버금가다 그래서 아성이라고 보통 불러요. 그래서 우리는 그 철학을 공맹 철학이라고 부릅니다. 네. 맹공 철학 아닙니다. 공자로 시작해서 맹자가 이어받아서 2500년간 이 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사상 축을 이룬 컨퓨셔니즘, 유교의 굉장히 중요한 넘버 2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공자를 이해하는 만큼 맹자를 이해한다면 아시아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 아시아적 가치를 이해한다는 건 이 동양적 사유 방식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는 거예요. 자, 맹자를 통해서 한번 좀 그가 전국시대를 살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왔는지 한번 차근차근 그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누군가 와서 맹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. 당신이 꿈꾸는 사람이 뭐냐? 그러니까 맹자가 난 대장부를 꿈꾼다라고 얘기합니다. 예, 대장부. 근데 또 질문이 그래요. 그러면 지금 당신의 나이가 40대인데 당신의 나이 40대를 정의해봐라. 그러니까 맹자가 내 나이 40대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. 아니 불자에 움직일 동자에 마음심자 뭐라고 불러요? 부동심이라고 얘기합니다. 내 나이 40대는 부동심이다. 어떠한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나이다. 이 부동심이란 말은 맹자가 대장부를 강조하면서 자기 나이 40대를 정의하는 뜻이 나오는 글이에요. 사실 부동심이라고 하는 말처럼 비슷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. 또 공자는요. 자기 나이 40을 뭐라고 불렀죠? 예? 불옥이라고 부릅니다. 불옥. 그래서 40을 뭐라고 불러요? 불옥의 나이. 불옥의 뜻이 뭐예요?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. 그러니까 맹자가 40대를 부동심이라고 한 건 공자가 자기 나이 40을 불옥이라고 한 거의 짝퉁입니다. 그러니까 아성이죠. 하긴 어떤 분은 내 나이 40은 부동산인데 그렇다고요. 부동심하고 부동산은 틀립니다. 부동심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. 이 부동심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는 것이 진정한 대장부다라고 정의합니다. 그러면 그 대장부가 과연 그러니까 이런 부동심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 대장부냐는 질문에 맹자는 첫 번째, 대장부로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운이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. 맹자가 얘기하는 그 대장부의 기운. 대장부의 첫 번째는 뭐냐면 호연직이라고 얘기해요. 호연직이. 호연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예. 호연직이가 뭐예요? 예? 호연직이를 키우자.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그래서 주로 어디로 올라가요? 산에 갑니다. 산에 가면 호연직이 키우려고. 그래서 이 맹자는 호연지기를 길러야 된다. 그래야 그 꽉 찬 에너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부동심,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고 그런 부동심이 돼야 대장부로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. 그래서 호연지기가 뭐냐라는 질문에 호연지기는 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는 기운이다. 지대의 지강이라.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기운이다. 그 지극히 크고 강한 기운을 내 가슴속으로 뿜어들여서 내 마음을 부동심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대장부가 될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. 그러면 대장부가 그러면 지대지강한 호연지기를 갖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 다 덤벼. 이건 아닙니다. 그래서 맹자는 거기에 그 호연지기를 이렇게 설명해요. 호연지기를 가진 사람은 자반이 죽이면 내 스스로 반성해서 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아까 얘기했죠?
저 저작거리에 있는 수갈관박이라도 비록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라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진정 호연지기의 대장부다. 그러나 자반이 불축이면 내가 스스로 반성해서 내가 정말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수천만인이라도 1000만 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대장부다. 그러니까 이 대장부는요,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. 비록 천한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으면 숙일 줄 아는 게 대장부예요. 무릎 꿇을 줄 아는 게 대장부라도요.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게 대장부예요.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면 1000만 명 앞에서라도 과감하게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것도 대장부입니다. 이게 2300년 동안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준 줄 아세요? 안중근 의사가 이걸 본 거예요. 그래, 이게 대장부다. 내 나이 40에 부동심인데 호연지기가 지대지강한데 내가 이러고 있냐? 나라가 지금 이 꼴인데? 이건 아니다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가서 일을 저지르신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열사 의사들은요, 대장부를 한 번씩 보신 분들이에요. 세상이 지금 이런데 내가 나 혼자 잘 먹겠다고 새로 들어온 저속 사람들한테 아부해가면서 먹고 살지는 않겠다. 왜? 난 대장부니까, 부동심이니까, 지대지강한 호연지기를 갖고 있으니까.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병활동이니 이런 독립운동의 기반에는 이 맹자의 대장부론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나서시면 안 돼요. 예?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아시아적 가치입니다.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튼튼할 수 있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호연지기에 대장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. 자, 이것이 이제 일명 대장부의 얘기입니다. 그리고 또 대장부는 두 번째는 리라는 게 뭐예요? 이익에 연연해서 하지 않는답니다. 이익이라고 하는 건 항상 뒤에 생각한대요. 그 먼저 생각하는 게 있대요. 그게 뭐냐? 바로 의랍니다. 의를 먼저 하고 이익을 나중에 한다. 선의 후리의 정신. 이게 동양의 경영 비즈니스 마인드예요.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.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? 네. 우리나라 개성상인의 기본 경영 철학 아닙니까? 그는 뭐 이익 쫓다 보면요, 사람을 버리게 되고 의리가 깨지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? 결국 리콜 사태가 나는 거죠. 네? 저는 모르겠어요. 일본의 그 유명한 자동차가 왜 리콜 사태가 났는지, 내가 뭐 경영학자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청업체들 전체가 다 정말 의리를 가지고서 만들어야 차가 제대로 되는데 오로지 뭐 생산 단가 낮추고 뭐 낮추기 위해서 결국 상대방의 뭡니까? 인간관계를 깨고 그들에게 이익을 적게 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한 군데서 고장 나면 다 망하는 거죠. 자동차 생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. 3만 몇천 개 부품 회사가 만들어서 차 한 대가 나오는 겁니다. 거기서 리만 따지면요, 수준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. 왜?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. 근데 의를 따지면요, 그때는 뭔가 좀 다른 작품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도쿄 오사카